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MZ 60주년, DMZ 광부학 창립 10주년, DMZ 타임스 창간 기념으로 제1차 DMZ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DMZ 전문가이시며 귀빈이십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따로 일일이 소개는 하지 않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DMZ 타임스 고문이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인 장석순 박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석순 박사님, 장석순 장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사회자께서 더 오래 기억하시라고 강을 장치로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거리거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밟으셨겠지만 낙엽이 뒹굴고 자연스레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연말을 맞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체부, 안행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강원도, 경기도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 발표 및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북한과 155마일에 이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대외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이루었는가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 제의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곳인과 동시에 지난 60여 년 동안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며 천혜의 자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곳을 평화지대로 만들면서 전쟁의 기업과 도발 위협을 제거하고 신뢰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DMZ 지역을 상생과 신뢰,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우리 7천만 내 동포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생태 보존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매우 상징적이고도 유의미한 제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DMZ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성이 새삼 조명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오늘은 우리 장승재 사장께서 DMZ 관광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만 10년이 되는 말하자면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맞이해서 DMZ의 특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분단 현장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온 장승재 사장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 사장께서 평소에 깊이 구상해오던 이 지역의 발전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자 의사소통의 매체인 DMZ 타임스를 새롭게 창간한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의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성원해 준다면
이 DMZ 타임스는 나날이 발전하여 이 분야의 전문 연구가와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DMZ 현장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담론과 의견, 기사를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문체부, 안행부, 국방부, 환경부를 비롯한 강원도,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간단히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정책사업본부 이재성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관광공사 정책사업본부장 이재성입니다. 오늘 먼저 우선 이 세미나를 준비한 DMZ 전문 인터넷 매체 DMZ 타임스의 참가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DMZ 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신 우리 장승재 대표님, 또 오늘 그 주제 발표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그 김도영 교수님과 토론하시는 10분들,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DMZ 타임스의 참가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DMZ 관련 뉴스는 그 다양하게 생산됐지만 그 산재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DMZ 타임스가 이 자리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보다 손쉽게 체계적으로 DMZ 뉴스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발걸음을 내디딘 그 DMZ 타임스이지만 또 저희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DMZ 전문 언론 매체를 표방한 만큼 DMZ 관련 각종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MZ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만큼 그 논의 내용과 또한 여러 가지 그 폭 또한 다양합니다. DMZ 타임스가 이러한 의견들을 펼쳐지는 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DMZ가 생긴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와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DMZ 관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우리 DMZ는 관광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관광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으면서도 또 가장 관심받는 관광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관광 차원에서의 그 가치는 또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사도 이러한 DMZ 가치를 고려해서 지자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과 협업을 통해서 DMZ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맞추어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를 조성하는 데 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DMZ의 10경 신미 선정과 DMZ 투어 버스 마케팅 등이 그러한 노력의 한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DMZ의 관광 차원에서의 가치와 다양한 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DMZ 관광과 오늘날의 DMZ 관광, 그리고 미래의 DMZ 관광에 나아갈 길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다행히 좀 날씨가 풀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2013년 마무리를 견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특별 순서로서 현역이시면서 DMZ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군과 간민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셨기에 본 세미나를 주최하시고 주관하신 장승재 대표께서 제7보병사단 이형주 중령께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장 대표님하고 이중령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육군 보병 7사단 중령 이형주.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민관군 혼연일체 호구간부에 매진하여 왔으며 특히 DMZ 인지도 고양과 강원도 하천군 관내 DMZ 접경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22일 DMZ 관광 DMZ 타임스 대표 장승재. 기념 촬영을 해서 한번 포즈 좀 취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기념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념 촬영 좀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 박사님 좀 뭐 하시나? 혼자 마스크 나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직 한 길, 한 우물만 파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DMZ 관광 및 DMZ 타임스 장승재 대표의 24년간을 공부하면서 DMZ 현장에 삶이 살아 숨쉬는 DMZ 60년, DMZ 관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10년 되다 보니까 좀 눈이 떠가지고 DMZ 어떻게 보면 홍보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DMZ 타임스라는 거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좀 창간 기념을 해가지고 10년 됐는데 뭔가 좀 나도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게 해가지고 왜 DMZ 60주년 맞이해가지고 한번 좀 DMZ 관광의 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또 24년 다니면서 또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을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나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별건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뭐 잠시 하고 또 올해 그 20주년인데 DMZ 관련되어 가지고 그 많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관광에 대한 세미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 아쉬움을 제가 가지면서 느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많은 DMZ 관련되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군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DMZ 관광에 또 DMZ를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참 국방부에 좀 제 동상을 상하는 우리 치안교 중령이 오셨고 또 취사단에 또 감사에 참여하신 우리 이영준님께서 너무 급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제목이 사실 너무 거창합니다만 그렇게 혹시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시고 그렇게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한 그 8가지 순서로 해가지고 DMZ 관광의 발자취, 그 다음에 관광 자원 기본 요소, 기본 관광 상품, 관광의 현실과 미점 개선 사항. 6번째로 DMZ 접경 지역에 제가 10년 다니면서의 10개 시군의 느낌, 소감, 의견, 그 아쉬웠던 점, 또 잘된 점, 그걸 좀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DMZ 관광의 발전 방향, 그런 식으로 규정해 볼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7월 27일 정전 60조입니다. 정전 60조인과 동시에 바로 생긴 것이 DMZ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 60조과 DMZ는 60조인 겁니다. 올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DMZ에 대해서 평화권을 제안한 이후로 DMZ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약간 좀 높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당국기관에서도 크게 DMZ에서 신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DMZ라는 그런 광고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타임즈에서 2009년 12월 1일 날 한국에서 가장 유일의 대표는 DMZ가 아시아에서는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24조건 중에 15위가 DMZ입니다. 그 안에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DMZ만 15곳에 포함되어 겁니다. 자, 북한도 우리의 좀 달린다면 북한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드린 말씀, 아까도 소대 말씀을 드린 대로 60주년 해가지고 나름대로 DMZ를 한번, 제가 DMZ 관광을 하는데 내가 탄생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체를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공부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대로 나와 있는 정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대충 어디에 보면 좀 나왔는데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뭐 정리를 한번 해본 뜻에서 한번 이 DMZ 관광을 한번 좀 DMZ 관광 대머리가 하는데 어떻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한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개최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DMZ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여기까지 적어놨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생태계 보호, 지뢰배설지대, 뭐 세계 유일무이한 평화벨트, 전제박물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영규 중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투상무님. 우리 최고의 그 감투상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계 보고입니다. 아, 역시 참,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하신 우리 감투상무십니다. 지금 생태계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반은 동감하고 반은 좀 상태입니다. 네. 워낙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DMZ가 정리되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느낌의 개개인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DMZ에 대한 생각은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항상에.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DMZ 관광의 발자취가 언제부터 됐다는 걸 제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DMZ 관광 회사를 찾아와서 운영하는데 이게 아주 그 아리송하고 제가 저의 탄상에 어딘가를 불러가지고 제가 좀 해보니까 저는 1965년 3월 19일이 DMZ 관광의 태동이다. 탄생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48년, 올해가 그러니까 48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광상품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당시 지난 정부는 DMZ를 안보 현실을 하나의 내국인들한테 보여주면서의 하나의 관광 목적으로 또 외국인한테는 내국인한테는 안보 의식을 고취한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한쪽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좀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MZ 관광의 발자취를 보다 보니까 60년대부터 해가지고 현재 2010년대까지 각 부대로, 각 연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965년이 3월 19일 날 제4차 파타총회인데 이 파타총회는 관광적인 태평양의 총회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보여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외국인들한테 버스가 10대가 한 번에 DMZ를 가게 됩니다. 10대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 DMZ 관광의 태동이다. 그때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지금 현재 한 관광공사입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는 국제관광공사입니다. 국제관광공사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의 관광을 폐장을 감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제는 지금 보면 관광공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던 겁니다. 모든 국제는 지금 우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대한여행사가 모든 것을 사업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했고,
95년도에 저기 탈영하다가 67년도에 이제 북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판문점 투어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9년도에 중간에 다시 이제 그 DMZ에 또 우리 관광공사에서 UNC가 재요청을 해가지고 70년도에 그 당시 때는 엑스포 70 하다 보니까 또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판문점 우리 군대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하고 있고 그래서 70년 4월 30일 유엔사와 한국정부 합의해가지고 그 당시 매월 월수구 아니 매주 월수 3회 이런 35명씩 지금 판문점 투어비가 77,000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인당 3,500원씩 해가지고 35명씩 진행이 시바점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년 5월 1일 날 판문점 투어가 정식적으로 태국이 됐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그 당시 때는 적정적인 만지 개발 땅굴이든가 그 전망대 등이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안보관광이 제대로 도입이 돼 있죠. 그래서 80년대 1월부터 이제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판문점이 오픈이 좀 됐습니다. 자, 90년대 들어와서 우리 교통부 당시 이제 좀 도로인가 교통부에서 그 당시 관광이 모든 게 총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원권부터 체계해가지고 됐습니다. 안보관광 앞에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파주가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만 이것이 얼마 안 됐어요. 96년도에 우리 박근혜 팀장님 보셨나요? 관광공사. 관광공사하고 또 그 당시에 제한군이네. 그 다음에 파주시. 96년도 6월달부터 해가지고 파주 기관이 그 당시 개발해가지고 외국인한테 그때부터 얼마 안 된 거예요.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2000년대 되어서 이제 보면은 제대로 조금 DMZ가 관광돼가지고는 생태 관광까지 도입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2009년도에 DMZ에 그 당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DMZ 적용적으로 생태 관광 벨트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는 관광공사에서 DMZ BI도 저 위에 있습니다만은 그 선정을 공부하고 또 DMZ 그 시정심의도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신이 나왔었던 안양구에서도 17년에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또 2013년에 와서 우리 그 대통령께서도 DMZ 평화부를 좀 지원하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시간 관계상 드리고 하고요. 자, DMZ 관광을 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전망대가 DMZ의 적경지역에 11개 전망대가 있습니다. 다음 나중에 경도는 4개 중에 3개만 현재 좀 활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태관광 그 자원,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지오사이트, 지오파크, 그 다음에 DMZ 경시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들고 있는 DMZ 적경적 걷기 코스, 그래서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전망대를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것이 강화도의 제적 그 평화 전망대, 그 다음에 김포의 애정 전망대, 오산 통일 전망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의 도라 전망대, 연천의 태풍 전망대, 그 다음에 또 여천 전망대 그렇습니다. 철원에는 철평화 전망대, 그 다음에 저기 승리 전망대, 칠성 전망대가 아마 그 사진이나 사진상에는 그 오타 남아가지고 오산 전망대인데 이 영상을 좀 바꿨어요. 칠성 전망대는 감수성이 상당히 들어가시죠. 우리 감찰 전문께서 칠성 전망대를 1990년도에 개발했는데 2013년도에 4월때 아주 멋지게 이번 주간적으로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 전망대를 읽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구의 일지전망대, 고성 통전망대. 자, 여기 제가 왜 우측에 빨간 그 상수호표 해놓고 오표가 전망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왜 해놨을까요, 제가? 왜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끔 보면 무슨 오피 있고 전망대 이거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성전 오피, 무슨 뭐 상수 오피 좀 나와 있습니다만 오피하고 무슨 아까 와서 전망대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오피는 군부대에서 직접 관장할 수 보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당일날 전망대를
무리가 신고도 없이 사자 신고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전망대. 아까도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전망대는 신고 없이 그냥 갈 수 있어요. 신고증 맞고 있으면 돼. 그러나 오피는 이틀 전, 3일 전 그 가는 것이잖아요. 군부시청 가는 관잡이기 때문에. 요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서 오피와 전망대의 차이점을 쉽게 말씀을 그렇게 드시면 돼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각 부대에 그 사이트에 다 전망대가 있고 그 여기 쓴다면 그런 게 있다 차이를 두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땅굴도 현재 따여 싸가지고 그참 사이좋게끔 경기도 2개, 강원도 2개 그렇습니다. 이 땅굴은 지사람대 그 연천에 있고, 이 땅굴이 강원도 철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3땅굴은 78년도에 우리 파주에 있고, 4땅굴이 그 저쪽에 있는 그 양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DMZ 관광을 해가지고 더불어서 생태 관광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 참 저도 뭐 생태 관광 그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생태 관광은 많이 좀 활성화가 좀 되어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DMZ 생태 관광은 2003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DMZ와 접수사가 붙어 있는 한 군부대가 있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생태관광 해가지고 오픈할 수는 없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DMZ가 해서 생태관광은 그 시기상조하기보다도 걸음마 단계도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이 말씀드리십니다. 자, 그러면 생태관광 자원을 볼 때에 강화하고는 역시 강화 갯벌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전 역시 장단반도, 연천에는 평화습지원, 이거 홀수역이 주상전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롱군에 역시 한탕을 주변 거쳐서 상창리를 볼 수 있고, 오늘 상창을 기자님 오셨죠? 오셨고, 네, 화천군의 양대 습지, 저게 습지, 이것은 대표적인 우리의 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구의 뻔치골, 그다음에 인적의 대표 용덕, 우선 화진포. 이것이 현재의 우리 그 DMZ 이론의 생태관광, 그다음에 또 지역 요새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야 할 지역파크 이 자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천에는 그 제인폭포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천안 역시 좀 벌써 11월 달부터 오픈이 천안에서 정책 오픈했죠. 첫째 왔죠? 네. 네, 두루미가 왔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화천에 양이대 그렇고요. 자, 최근에 와서 DMZ 작정적 해가지고 걷기 코스가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많이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오직 걷기 코스가 그냥 그 살길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인천에는 옹진군에는 것이 없더라고요. 강화군은 뭐 강화, 나들길이라고 있고 김포, 여기 이제 경기도는 아주 통일성이 좋은지 평화누리라는 타이틀 아래 3가지 다 그렇습니다. 김포도 김포 평화누리길, 파주는 파주 평화누리길, 연천은 연천 평화누리길 해가지고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강원도는 좀 각각적인 것 같아요. 철원은 세도제 평화누리길, 화천군은 8호산서 백리길, 그 다음에 양구는 양구 방면 장산길, 수지석길, 헌주교 둘레길, 그 다음에 인정은 소양강 둘레길, 구성군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제 개인적 장관을 여기서 하나님 통일시켰으면 더 좋지 않을까. 평화기든 뭐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요새 좀 그 뜬다기보다도 좀 그 정부나 한 관광공사에서 지정한 것이, 오늘 여기 그 당시 지정하신 우리 윤희석 단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역별로 적정적이라고 해서 그 10대 19이죠. 옹진군에는 대청대 농협회원과 꽃게를 줬고요. 강화군에는 제적군 평화전망대 국갈비. 그 다음에 김포시는 문사선과 장화구이, 파주시에는 인중과 평안들이와 장당구, 연천군에는 그 여수전망대, 민물해원탕, 철군에는 구석정과 민통선 화업. 화천군에서는 그 양이대 습지와 그 초계탕, 양구군은 펀치굴과 곰치, 인정은 용륵과 황태, 구성은 건봉사와 구성대. 이것이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적경지역의 10분의 명물이다, 명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MZ 관광 상품 구성을 좀 보면요, DMZ 관광 상품 제가 몇 가지 특이한 걸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좀 자랑스럽습니다만, 오사단의 여서전망대 같은 게 첫사전 먹기 유일하게 248휴원 중에
거길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부터 오사단과 또 여천군과 경기도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잠정 청지가 됐어요. 왜?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인데 남부관계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되겠습니다. 근데 군부대 상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양구 두탄길 그것도 참 제가 2005년도에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제가 아무리 일반적인 관광상품은 나름대로의 제가 어느 한쪽이 여행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의미대로. 그런데 DMZ 관광은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쪽에서 NO!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민간민이지만 현장 가면 아직까지도 군간민입니다. 저 말씀 이해가시죠? 거기서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실 같은 얘기죠. 민간군? 무슨 민간군이에요? 군간민이지. DMZ 해볼 거예요. 입맞이 하다가 되다 보면 입맞이 무익을 안 되는 거야. 인사용 나면 뭐 되어서 안 되는 거야. 시대 바꾼 걸 가지고. 뭐 무슨 뭐 대포수 뭐하면 다 원위치. 다시 또 인사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야 이게 참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했는데 누구도 많이 눈물 감추라 노래됐습니다만 많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상품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벅차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상품 구성은 이걸 참 저 말씀을 드릴게요. DMZ 기본 상품은 그건 아직까지는 안보관광이 줍니다. 4개의 땅굴과 전망대라는 전망대, 그 다음에 팔각정, 동료선. 요게 우리 안보관광 기본 축입니다. 기본 축. 항상 땅굴에는 전망대가 붙어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팔각정, 평화의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이든 무슨 교회라든가 무슨 법당이든가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항상 연결이 있어가지고 이 4가지에서 기본적인 안보관광의 상품의 기본 룰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경기도청은 땅굴을 아직 전이 못하면 거기 아까 상승호표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천원군에는 이 땅굴과 천원 평화전망대 같이 있죠. 파주산 제3땅 소전망대, 양구에는 제4땅과 을지망대. 이거 기본권입니다. 기본적인 거. 자, 그러면은 각 지역별 각 지역별 상품을 보면요, 강화군은 이 제적봉 평화전망대. 이거는 그전엔 제적봉 그냥 평화전망대였습니다만은 평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앉아가지고 앞에가 제적봉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평화전망대 붙였습니다. 근데 면미정 강화서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지금 상품이죠. 그 다음에 강서보다는 뭐 대명 이렇게 강화군은 대표적인 그런 안보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김포에는 좀 애교봉 전망대와 대명왕의 함상공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상품이 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파주시 역시 뭐 말씀을 파주시 오늘 오셨겠습니다만 뭐 너무나 잘 아다시피 우리가 좀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 되어 있죠. 임지가 임지와 통일되게 제3땅 대전망 도산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제3땅을 대전망 도산을 해맞죠. 이 두 가지 코스가 이렇게 파주적에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산 통전망을 한 코스로 하나 볼 수 있겠고요. 판문점은 이분이지만은 이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경기도 철책선 하나 연결시켜가지고 자전거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80년 1월 1일부터 내부인 판문점 방문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인은 할 수 있어요. 단체 30명 이상, 40명 이하는 국정원에다가 또 신고해야만이 단체로 신고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신고하는데 자기 날짜 희망자를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6개월 걸릴지 1년 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웃으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 외국인 투어는 그때 여행사를 정해서 가볼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파주 같은 경우는 판문점 투어와 탕후 투어로 크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초로 이런 관광상품 철책선 걷기가 연정축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아까도 정확하게 5월 6일 2시에 군부대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아주 그냥 잠정 정지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휴대가 아주 제 회사의 주력 상품인데 엄청나게 손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감시 침투, 감소망릉, 그 다음에 승자, 정한선피, 그 다음에 역시 일당글 참고정 열렸으면 이 코스를 이렇게 볼 수 있다. 면청문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사진. 군부대에서 체험도 있고. 자, 철원군의 상품인 철원군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고수정부터 파주는 임진각이 허구지만은 철원은 고수정입니다. 고수정 시장에서 고수정 영역까지 끝나다시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철원군에 그 전문화 하셨다든지 많이 오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수정부터 일단 꿀치바전망 여성약 두동 나와서 그렇게 돼 있죠. 고수정 그다음에 토기저수지 생통 주민시설자부터 운영하는 그 철새토가 좀 뒤에서 이어다 합니다. 그다음에 고수정하고 승전망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구의 좀 대표적인 기본 코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화천군 역시 평화댐이라는 게 있고 오늘 그 시사단 오셨으면 시청 전망대와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표적인 상품이 있고 베트남 프로호 안보용 시간 기본 축이 이 대표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단 적경적이나 휴전 선적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화천군은 DMZ하고 해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DMZ를 활용을 잘하는 그 동네가 화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상장 뭐 오늘 이라에서 뭐 화천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선물도 제만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바상장 좋으신 것 같아요. 막강한 노력하셨기 때문에 저는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양구도 오셨습니다만 양구는 대표적인 것이 뻔집을이죠. 뻔집을 해통인과 재단과 전망 이게 이제 기본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도타에는 평화상대 수천급 계곡 트레킹 이것도 제가 2005년도에 상품을 개발해서 한 2009년도까지 잘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땅 꿀점만에 트레킹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1박 2일 코스 정도로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트레킹 시티 투어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까도 좀 말씀드리면 그 화천군이나 그 양구도 시티 투어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제군은 땅굴도 4개가 있고 전망대도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군은 그 2개가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가 인제군입니다. 인제가 얼마나 옛날에 그 인제가 완전 무사했던 그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안무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심사단이 거기 하나인데 지도부대가 고생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평화사명동이라는 평화사명동산이라는 그런 거대한 또 거대한 또 관광 자원이 있고 또 용릉이라는 거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도 보면은 평화사명동산 갔다가 대암산 용릉을 가는 경향이 있죠. 이 코스가 기본적인 코스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화사명동을 갔다가 양구 뻗집을 아무강아지 이 경임에 가도 양구 뻗집은 양구입니다. 여기는 그 인제 어차피는 그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지금 연계했으면 이런 그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구성은 뭐 아시다시피 통일전망대 가장 축이죠. CIQ 그 다음에 그 화진포 이 기본 코스가 되겠고 통일전 CIQ 그다음에 그 강원 도립에서 오는 박물관 박물관이 정말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 8대 그 접촉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버블릴 옥당에 참고하던 내용이 좀 부충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것이 박물관입니다. 강원도립니다. 어디서부터 꼭 필수적으로 가볼 만한 가봐야 할 곳이 제가 DMZ 강화하는 거예요. DMZ 박물관 같은 접수사 붙었기 때문에 꼭 가보려야 할 곳이다. 사진 보기 기본 코스 고정군의 상품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대강 상품이 역시 파주시가 거의 파주시가 95%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주 보면 파문제가 하나 볼 수 있겠고 임진각, 대삼당, 대전만 우리가 흔히는 이걸 다른 말로 땅굴 투어라고 합니다. 이 관광객 현장에서 땅굴 투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산 통전망들 여기 이제 월요일이 휴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오산 통전망들은 그냥 끝나는 거죠. 못 하니까 이거는 상품이 3가지 볼 수 있겠고 연천군에는 여수전망 실사관 외국인 상품을 접촉했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군은 역시 고수점을 말씀드리고 여기도 아니고 이거 다니면 철원을 많이 파는 거죠. 모든 시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코스 있고 10월달에부터 첫째 투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판문점 투어를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5월부터 유료가 돼 있고 80년대부터 내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자료인데요. 이건 전부 제가 따끈따끈한 겁니다. 판문점을 가려면 모든 못 믿으시. 이게 판문점 규정이 유엔사의 규정입니다. 이게 규정. 이것이 기본의 모든 룰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가서 읽어보시고 꼭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있고 규정이 유엔사 551-5다. 이걸 근거에 의해서 판문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켜서 VIP도 여러분 유엔사 비전을 갖춰가야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걸 꼭 넘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꼭 필수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벌써 3페이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걸 많이 보셨죠? 판문점 방송자산서. 요거를 써본 사람은 판문점 갔다 오신 분이고, 요거를 안 써보신 분은 판문점 안 갔다 오신 분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밑에 한번 사인이 있습니다. 요거 선언을 사인하셔야 돼. 사인하시면 갔다 오신 겁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것은 참 그 유엔사의 규정의 중요한 판문점 규정이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문점 방문 규정이 이것도 참 중요한 자료인데요. 아직까지 판문점 방문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가는지조차도 이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좀 참조하시고 모든 것은 판문점 유엔사 비서처 아니요 DMZ 마찬가지지만 유엔사 군사정전에 비서처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이렇게 당연히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인 여행사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사는 전날 한 3일 전에 4일 전에 신경 유엔사에 명단 가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영문이랑 여권과 선별 국적 요 4가지가 접수시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 전에. 네. 자, 유엔사에도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기재에서 이것을 모든 것이 한국 연락하는데 유엔사는 자기들끼리니까 바로 이렇게 통을 통하는 거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경우를 이것도 좀 중요한 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참 중요한 자료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전협정이 유효한 나라는 적대국입니다. 적대국, 그렇죠? 적대국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 보고 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리비아, 쿠바, 시리아, 수단 판문점을 가고 싶으면 못 가는 나라예요. 완전 통제국가입니다. 그냥. 통제국가. 판문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문점 현장을 뭐 여러분들 가보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바랄 것 같아요. 그림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동정회담장 되겠습니다. 하다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자, 평화의 판문가. 그 다음에 성리가 돌아가는 다리. 그 다음에 성리가 도끼만 사건, 그 사건, 요 나무가 요거입니다. 요 둘레죠. 둘레.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판문점 투어 일정이 어떻게 되냐. 서울 출발해가지고 인주가 무조건 인주가 허브입니다. 허브. 갔다가, 쉽게 말하면 거의 2가지죠. 판문점 단일 코스냐, 동시 투어냐에 따라서 이 코스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판문점 투어 갈 때는 판문점 하나 가다 판문점 끝나면 그거 갔다가 바로 그냥 와요. 근데 동시 투어는 판문점 갔다가 와서 다시 인주 와가지고 대사당을 다시 가요. 2가지 겹칩니다. 이 코스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품문의 현실적인 현실과 문제점, 개선사항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그동안 거의 한 40년 정도한 그동안 김우주 관광이 안보관광에서의 그 내부의 그 방문식 코치와 안보격차에서 참 중요한 역할과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적지라든가 전시관, 교육관 것이 규주가 되어 있었죠. 근데 40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번 가서 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판매 DMZ 같은 걸 뭐 몇백 번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겹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나 그 단적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이제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때가 좀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사람에게는 나이 먹다 보면 좀 변화가 있듯이 이것도 야구기 상품도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DMZ 관광은 지금 현재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저도 고향이 경북 평택이지만은 DMZ 관광하면은 그 많은 관광 상품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안 알고 있는 사람 생각이 파주를 알고 있어요. 파주만 알고 있어요. 제사 땅 저장만 보면서 그 정도로 여행사나 일반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파주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촬영 같은데 파주 쪽 관광 자원 시점 다. 왜 그러느냐? 아무튼 여행사든지 이런 사람들니까 우리나라 여행사 그 관광 온 사람들이 장기 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2일, 3일, 4일 길어봤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거라. DMZ를 하루에 소비를 취할 수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그리고 파주 갔다 온 걸 DMZ 다 갔다 왔다. 네, 그렇게는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DMZ 관광하면 파주죠. 파주를 땅. 그걸 DMZ 관광을 지금 이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옛날 사실 그전에 좀 이게 좀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그 2000적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가 이게 연평도를 보고 대포 쏘고 뭘 쏘더니만 이때부터 DMZ 관광이 너무나 민감하고 경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뭐 경제를 경과도 너무나 굉장히 그 남관계가 변수가 크다는 거죠. 이게 옛날 그렇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 현실이 좀 나왔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민간인 그 사실 문제점은 개선사항인데요. 민통선 입주 추진이 좀 이제 완화가 좀 돼야 됩니다. 네. 따져보면서 많은 좀 변천사가 많이 있죠. 80년대 같은 경우 30일 전에 출입해야 DMZ가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30일 전에. 네? 90몇 초에는 10일 전에. 90몇 초 이전은 7일 전에. 현재는 그래도 거의가 이게 80년대 90년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망대는 땅굴과는 거의 다 당일 고수한다. 아까 말씀드린 OP는 2전, 3전 분부대에 해야 된다. 그렇게 정확히 머리에 입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드렸죠? OP는 3일전, 7전 해야 된다. 분부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그 문제점은 민통선의 입주 완화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입주 완화돼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 또 일단 국방부에 우리 치안균형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완화된 거죠. 사람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민통선의 그 입주 완화가 좀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그 미터스 출시에 단체는 하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다른 데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파주 지역만은 일사단 거기는 전진부대인데 거기는 30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민통선 출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할 수 없어요. 쉽게서 말씀드린 단독 투어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30명이 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런 그 에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30명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나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30명이 언제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학생 한 학교도 학생들도 옛날에 60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학생이 30명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명 기준이 그 당시에 파주 지역에 셔틀버스 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편의점 모함이다만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보장게 그런 게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민통선이 파주뿐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일이 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단체 심지어 하향이 좀 조정이 됐으면 한 것이 좀 개선사항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여러분들 다 겪으셨을 겁니다. 북쪽을 향해서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어려웁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도대체 제 상식에 전 이해가 안 가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위에서 다 내려보고 있는데 무슨 게 뭐 어렵냐 저는 그 얘기예요. 왜 과감히 달라진다는 그렇게 봐요. 근데 추사단은 확실히 개방되어 있어요. 15사단 청년부대
전망대 11개 다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있는 중에 5사단 역사전망대, 그 다음에 15사단 승리전망대, 14사단 치전전망대, 이 세 군만큼은 과감하게 이쪽을 오픈하고 있어요. 찍어놔야지야. 과감하게. 그 대신에 내 쪽 찍지 마. 보이기가 싫으니까. 이게 정상이지. 아무 지금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난 이걸 과감하게, 그래서 딱 또 그래. 땅굴이 보이는데 땅굴 사진 찍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땅굴에서 뭐 문제 있어? 뭐 있잖아요. 그래서 입만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부대는 항상 두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첫째가 안전입니다. 안전. 두 번째 보안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군부대는 오픈 안 합니다. 왜? 안전하고 말 사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게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군부대는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상대해보니까 안전과 보안이 잘 되지 않으면 오픈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년도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보안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좀 오픈을 만들죠. 또 타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파도, DMZ 관광은 파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좀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 그 DMZ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품 개발적인 측면이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외국인 제휴관 저기 안내사가 부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상대를 해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못해. 보니까 뭘 안 하시고 와서 저한테 해보면은 오늘 안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맨날 아는 게 딱 우선만 그것만 갖고 그냥 녹음시키는 거죠. 뭔가 힘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광공사나 또 우리 관계인 또 우리 관광공사 다 오셨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이것에 좀 신경을 좀 써서 드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광용은 좀 소프적인 문제인데요. 이 관광 상품을 제가 그걸 판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리조트 안에 들어가려면 검문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충성해가지고 강물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좀 남들이 상품적인 효과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빠져가지고 뭐가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좀 철도 있고 좀 시커먼 게 있고 해가지고 뭔가 좀 상품 가치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아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욕심입니다만. 그런 시대적인 바뀜도 있습니다만 이게 좋았다가 또 좋은 시대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품화의 측면에서는 우리 민간인한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군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좀 상품 측면에서 아주 문제 있고 요새 또 이게 변화가 생겼어. 언제가부터 갑자기 이 군부대에서 치성전망대하고는 갔다 왔어요. 치성전망대 혹시 아닙니까? 치성전망대 오늘 오셨나? 역시 치성전망대. 다른데 요새 추세가 전망대를 안내를 누가 하느냐? 민간인을 하고 있어요. 전망대 나와야지. 군부대 설때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효과가 시작했어요. 거기 들어가야 나는 거지. 제대로 나는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맛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보치면은 아쉽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프적인 좀 가시한 상황이고, 이건 제일 괜찮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4년 만에 느끼면서 같이 지금 공유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인 거니까. 자,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건 조금 좀 지자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표를 좀 가해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견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릴 겁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주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걸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신경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좀 그런 그 의사를 표명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고합니다. 또 오늘 뭐 해당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했으면 좀 참고를 하시자는 뜻에서 감히 좀 드립니다.
접경지역 지자체별 다 공통적인 상황을 보면은 뭔가 좀 피해의식을 느끼죠. 개발 지역도 있고 무슨 뭐 접경지역 쉽게 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었어요. 이것이 좀 많은 정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큰 틀에서 그러면 접경지역 지자체 보니까 뭐 재정적인 그 재정 자립도 아주 참 열악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오셨습니다면 많이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그냥 우리가 먹고 참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렇죠. 그래서 보면 또 요새 그 평안들기라든가 굉장히 관심도에 따라서 이 코스 많이 개발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가. 그래서 그 보면 좀 1,000원 그 화천 좀 더 화천 선물 많이 갖고 왔는데 화천 얘기 많이 나오지. 화천 선물 많이 갖고 왔는데 그 DMZ 받는 공무원들 보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5년 6년 동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한 곳에 관광 쪽에 나 영어를 지금 말씀드린 관광 공무원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생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최소한으로 그 자리에 왔다 가면 진급 점수 주고 고가 점수 줘가지고 지원시켜야 돼. 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마다냐 바라고 1년 있다냐 가려고 정말 틀려고 그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화천은 보니까 거의 한 4년 5년 했어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속적인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들이 좀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되고 있고 인터뷰가 된 것 같아요. 단지 가면 1년 2년 딱 그냥 가는 거야. 알만 하면 가. 뭐가 일을 안지 영상. 참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오늘 제가 좀 중요한 건데요. 이 문화관에서 초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분들 자꾸 고생을 많이 해요. 이분들 4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3만 5천 가고 지금 3만 이거 정할 때가 안 돼. 이 땅에 이게 하루 가는데 하루 가면 얼마씩 뜹니까? 네? 이게 너무 그게 참 근데 고급 인력이에요. 네. 예산에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하루 종일 다 김값 따는 거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3만 5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업계를 문화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좀 도에서 나와서 이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비록 아무 나이 여자들 좀 있으면 개성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문화관 해설사가 많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관광에 대한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없는 지역이 많으면 활성화 하긴 와 그렇지. 관광 잘 있는데 관광 해설사가 뭐 있겠어요. 그 제가 보니까 해설사가 잘 돼 있는 데는 역시 관광도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관광가가 다 보니까 말이에요. 관광가가 이 본관에 1층에 있는 게 없어. 다 별관, 신관. 본관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 4층, 3층 다 있어. 내가 작도 지자체 딱 보니까는 본관 1층 딱 있는 데가 어디냐? 강원도, 속초와 강릉이 있더라고. 거기는 본관 딱 1층에 있어요. 맨 1층에 들어가. 그건 나중에 좀 반가워요. DMZ 떠나서 한 거야. 관광 많이 되는데 거기는 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동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좀 느꼈어요. 네, 그걸 좀 보니까 그렇고. 근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 겨울 상품 문제입니다. 겨울은 나도 추워요. 네, 이 동전이 어떻게 나냐? 여행사는 어려운 겁니다. 동전기를 나가고. 그래서 저도 상품을 봐서 하는데도 인복을 많아가지고 투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문제는요. 이 접경적인 문제가 이 식당 음식도 이거 문제죠. 참 너무 비장할 수 없죠. 집에 나와서 좀 영접 체험 많이 생겼습니다만 거기다가 음식 문화 참 어렵죠. 어디든 간에 비빔밥 어디든 간에 무슨 밥 똑같아. 탕. 이런 이거 어디 산에 가도 그냥 설렁탕 무슨 뭐 어떻게 있고 어디 가도 그냥 막 비빔밥 있고 이게 되냐 이게. 요즘 좀 차별화되는 것이 느낌인데 그래도 가격은 또 약간 또 싼 것도 비싸요 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통적으로 접경적 동네가 상상과 상품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 느꼈습니다. 자, 옹진군은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만 선문화 때문에 사실 접근이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도 여기 잘못 나오면 이틀 걸려요. 또 3일 걸려요. 일단 가고 싶어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생을 그렇고. 강화군은 관광 개발 사업소 해가지고 그 위층에 둬가지고 참 주방문 방문을 합니다만 그냥 그대로 그냥 단조롭습니다.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에 확실히 해병대와 좀 연계해가지고 좀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요, 오늘 김포시 오늘 이제 모였습니다만 경기도에 31개 시가 군이 있습니다만은 적경지구에는 시거든요. 이 김포시는 관광가가 없어. 관광가 없어요. 그런데 유원상 부장님 고향이 김포죠. 한번 하세요. 문화예술과야. 문화예술과에 관광팀이잖아. 거기서 관광을 하고 있어요. 그 20개 중에 위에 관광가가 없다. 이거 좀 빨간 줄 해서 깜짝을 했네. 이거 작품도 산적이죠. 자, 파주시는 뭐 말할 나위 없고 뭐 경기도나 청구나 아주 신경 쓴 것이 있겠죠. 파주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문화관광가 있기 때문에 민북관광사업소가 대문제 안에 민통관에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 파주시는 보니까 이 요거 30년 통짜는 식당이 말이에요. 30년이나 똑같이 똑같아요. 두번 나오고 여기도 좀 그건 그런데 여기 성수기 때는 너무 몰려가지고 한 내가 보니까 최도 인원이 그 33,000명 되는데 어떤 데 6,000명 와가지고 그냥 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분산 이제 가운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 이러는데 그것이 너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천군 여성 역시는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도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지 이 세 개를 다 해요. 수도권에도 좀 조금 멀리는 그런 인상을 좀 봤습니다. 연천군이. 근데 최근에 관광에 대한 그런 윗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에 연천군에 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여행사 왔었는데 지도 좀 달라고 하니까 거기 관광과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직원이 지금 어떻게 되면 2차 3년이가 시니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지도를 여행사에 왜 줍니까? 그 당시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되겠나. 근데 지금은 제일 깨우친 동네가 연천군이 많이 또 갈라지고 있어요. 연천군이. 연천군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농촌철 방법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잘 됐어요. 숙박이고 여기 아니니까. 그래서 석동진 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잘 되어 있어요. 농촌철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우리 꼭 굳이 지혜를 하고 싶으면 좀 지오 사이트하고 선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천군입니다. 단지가 근기가 없습니다. 연천군 다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품과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있다. 그럼 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히 이거 적어보셨군요. 자, 철원군은 뭐 사실 지금 상당히 찾아오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도 보면 오직 이 세계 평화공화 하나 그냥 승부수가 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 됐겠죠. 근데 여기가 또 다른 것이 해설사 제도가 조금 잘 된 겁니다. 여기는 또 문화관을 해설사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관광해설사가 있어요. 요새 또 뭐 지오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남대로도 있는데 이것도 보지 않는 그 단지역과 달려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와 설상학 전문 관광사업들 아주 세 파트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있고 화천입니다. 화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문지하는 그 상암 동네에 불구하고 아주 나름대로 이거 삼천 숙제를 해가지고 좀 탄력을 붙은 것 같아요. 너무 자신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과 금이 잘 관련과 연결되어가지고 상품이 좀 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구군이 좀 오셨습니다만 양구도 정말 청정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전공을 좀 제작한 아니냐. 양구는 사실 2010년도부터 옛날 양구가 아닙니다. 많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어요. 그에 뻔해 인재 밀렸습니다만 지금 인재가 많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구는 가장 유일하게 경제와 관광에 접목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그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 경제하는 것이 아마 전국 지자체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연계시켜서 관광에 신경 쓰고 있는 동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재군 나와 있습니다. 무관한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콩 전망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좀 그 생태관광 쪽과 연결시키고 있다. 고성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그런 상태죠. 특히 건강한 상황까지 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세계병원 유지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통일전망대가 좀 노후되는데, 그래 좀 저도 컨설팅 갔다 왔습니다. 2014년부터 통일전망대를 신축을 해가지고 색다른 변화를 두려워하자는 것 같습니다. 자, 발전 방향은 전부 좀 그렇습니다만, 충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MZ를 좀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또 상품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한 예를 들게요. 파주 지역에 막히잖아요. 우사 탐방대 가가지고 DMZ라고 저게 재물입니다 하면서 그게 끝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야 이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 우사 탐방대 그 파주에 막히면 차로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발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 경기도 떠나가지고 이런 시정 필요에 필요치 않은 시점 아니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 DMZ 환경이 그 별수만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지금 뭐 변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왔습니다. 남포르기가 최종 완전 변수가 됐죠. 종수가 됐습니다. 상수가 됐어요. 그게 변화가 왔다서 많이 좀 달렸다. 그래서 그 DMZ는 아시는 발전하기 위해서 민간 군간민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게 되고, 제가 몇 번 전 주장합니다만, 그래서 DMZ가 좀 많이 좀 그나마 인식되고 뭐 관광공사 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요새 삐 때려다니는 거 뭐 별게 다 있는데, 그 DMZ도 한번 DMZ라고 전화보자, DMZ라고 전화보자 얘기야. 그래서 한번 좀 기회주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때 역동성 홍성도 해보고, 다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서 모았다. 그래서 역시 관광공사의 그 역할이 참 증대되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예산도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무태인 홍보에서 페스티벌 이건 개인의 상황입니다. 방문된 시간도 참여하는데 점수를 해서 소개를 시켰다. 가는 사람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게 문제죠. 이 중국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와도 판문점은 중국어가 안 됩니다. 영어가 이런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대처가 잘도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상품 개발은 이거 참 대표적 상품인데요. 지금 국가 마찬가지하고 군수를 아시겠지만 이건 실정하던 책입니다. 송수가 직접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재의 신담의 KCC 육군과학 상품입니다. 이것도 상품을 가지고 저희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 강원도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해주는 정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품 개발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가 없으면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대해보니까 군은 말이 사단하는 말이죠. 이 군수나 시장을 상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상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눈에 높아져가지고. 내가 딱 우리 현장 인사 보니까 아주 그 사단장들 딱 보면 말을 하는데 전에 딱 보면은 도에서는 모두 뭐 큰 걸 조합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단장들 그 군수도 시장도 대단한 분들인데 그런 심정을 내가 현장에서 느끼겠어요. 오늘 이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강원도는 좀 저도 오늘 좀 강원도 좀 부대에서 좀 배영 체험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강원도도 강원도 좀 나올게. 이걸 좀 체험장을. 좀 사실 상품이 뭐지? 거의 약하거든요. 이거 좀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상태관광은 현재 뭐 파주 이런 바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롬의 그 상찬이 쪽 택시 코스 이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상찬이가 엊그저께 대통령 그 후보시에도 갔다 오신 분이고 여기 특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코스가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거의 지금 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은 뭐 양대에서 빨리 실을 좀 개발해서 상품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산에서 요즘 개발 코스 인재를 좀 제대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그 외에 뭐 판문점 대성동을 좀 연결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고 DMZ 시경 심리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시키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지역파크 사이트 연결 프로그램이 경기도에서도 좀 이제 보면 연천군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한탄을 임진강 주장들이 그쪽에서 용역사업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 쓰고 있고
뭐 이거 DMZ 그 금강산관과 뭐 될 것 같은 하더니만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좀 사설과 연결수겠습니다만 그게 좀 가장 아쉬운 그런 프로그램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뭐 신경 쓰게 되고 우선 이거는 바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유엔사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다음 관계에 또 변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있는 말 뭐 저는 그렇습니다. DMZ 관광은 우리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하면 DMZ 관광 상품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서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DMZ 관광 상품에는 철책선 안으로만 들어야만이 DMZ 아닌가 하는 그렇게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땅구 전망대는 거의 다가 정확하게 DMZ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하게. 우리는 철책선 저에 철책선이 다 DMZ 한 전방 앞으로 전제했잖아요. 또 여기를 가시다 보면은 우측에 하얀 표지판에 비인가 출입금지가 될까. 여기서부터는 민통선 출입금지가 있어요. 민박 한가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안부터는 뭐냐? DMZ 아니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걸 하죠. 왜? 만약 이것을 연재,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전에 좀 유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이 때문에 이걸 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지금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만 얘기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DMZ에 다 보면 거의 다 DMZ의 그 상품이다. 정책성 기준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DMZ에 충성하라가 저희 회사의 사원입니다. 저 충성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